지금 화면 아닌데. 네, 화면 보입니다, 스님. 지금 그 제15 그 지상경계 지금 떴습니까? 네, 떴습니다. 떴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렵습니다. 선풍기 켜놨는데 더워가지고 지금 부채질도 합니다. 스님 덥죠? 뭐 덥지는 않는데 지금 덥지는 않는데 뭐가 능숙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땀납니다. 마음이 한 5시간 동안 이거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스님 가사정선까지 입으셔가 더 덥지 싶으신데. 지금 거기 에어컨 지금 틀어놔서 네. 괜찮습니다. 이 경황 속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야 더 보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지산 겸계죠. 지산 겸계. 자, 개강 날인데 오선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자, 15번째입니다. 15번째 지산 겸계입니다. 그래서 상쾌가 지고 악쾌가 산인 상태가 지산, 그리고 그 이름은 겸손할 겸자죠. 그래서 지산 겸계라고 합니다. 자, 이 겸자를 보면 겸이라고 하죠. 그래서 뜻은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다. 그리고 보수는 말씀언변이죠. 말씀언의 10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을 64등분을 해서 피자라면 우리 인생 전체를 64판을 해서 피자라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입을 드러내면서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그러시면 태가 나서 안 돼요. 그냥 너무 기뻐하시는데 64분의 1을 떼어서 하나하나를 다 하면 우리 인생 자체를 다 통찰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개 한 개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소중하고 간절하고 인생의 수행을 한번 마무리해보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설렙니다. 오늘 문제가 많이 없었으면 더 설렜을 텐데 문제 때문에 조금 덜 하는데 어쨌든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4분의 부처님 중에 한 분을 만난다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자, 상황. 이건 간단하죠? 이것은 64가지 중에 하나의 상황이라 한다면은 겸손한 상황이에요. 겸손한 상황. 그래서 오늘은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차분히 9시, 자, 7시 반, 8시, 9시 반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할게요.
예. 9시 반에 끝난다고 차분하게 또. 여러분은 차분한데 지금 제가 차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저만 차분하면 돼. 아, 9시 반 동안 이게 5시간을 됐는데도 이게 강의 안 될까 봐 계속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도 겸손한 상황입니다. 겸손한 상황. 항상 언어라는 것은, 단어라는 것은 손가락이라고 했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점이 있다고 했어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손가락이 있다 한다면은 다른 뭘까요? 이게 겸손하다는 본 뜻은 무엇일까요? 의사라는 본 뜻은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 음. 사람이라고 하듯이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할까요? 이게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명료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는 것이 무명에서 미용으로 전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공부입니다. 애먹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겸손. 오늘은 그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명료하게 달이 뜰 때까지 사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장님이 항상 켜져 있으니까 뭘 보고 예. 겸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아까 우리 손님 안 계셨을 때 제가 우리 이 지산 겸케를 예습을 하면서 쭉 읽어보면서 생각나는 그 딱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나는 이 겸자의 의미를 생각하면 모든 행실이나 어떤 정신적인 자세나 어떤 어투나 모든 면에서 겸손함, 낮춤, 행위 자체 낮춤을 몸에서 어투에서 배어나게 한 분이 우리 지휘자님이시라고 지휘자님의 그 영상이 저한테 떠올랐거든요. 이 지산 겸계의 주인공은 음, 지휘자님이 아닌가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 겸자의 그 겸손의 개념은 일단은 자신을 낮추는 자세, 존재의 자세가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자, 이거 거기 이제 그 덕담은 좋은 이야기고요. 하지만 덕담은 좋은 이야기지만 지금은 철학을 하는 것이고 명료하게 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지휘자 보살님이 겸손이다. 이 개념 좋은 개념인데요. 개념인데 일단은 명료한 개념을 찾는 것이 이제 학습 목표니까요. 네. 자, 또 그래서 항상 사유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떠오르는 영상이 있고 그 영상이 치워지고 나서 본질이 있어요. 네. 본질이 그 칸트는 그 물 자체라고 했죠. 물 자체라고 했죠. 그것을 접근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그것을 담마라고 했고요. 그래서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볼 것이다. 자, 오늘 겸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겸손은 지휘자 보살입니다. 또 하나의 답인데 조금 더 명료한 답들을 찾아가 보자고요. 자, 무엇을 겸손이라고 할까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듯 하는 것이 겸손인가요? 그럴 없는 듯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거죠. 이제 상대방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보통 하잖아요. 네, 네, 겸양이죠. 음, 그러면서 상대방이 두드러지면 더욱더 그 부분의 빛으로 인해서 자신도 같이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니까 서로 뭐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같이 레드오션이 아니라 윤인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겸양의 의미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제 그 개념이 딱 맞는데 본질을 들어갈 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똑같이 단어를 쓰지만 여기에서 미묘한 차이가 이제 제가 통찰하는 겸손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데 모르는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것이 겸손 겸양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면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알면서 내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듣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것이 보통 겸손이라고 나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하고 그런 잠정이 다 알아요. 그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 왜? 겸손한 듯 해야지 생존에 더 편하거든. 그걸 익혀버린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지금 지휘자 보살님한테 한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이 네, 네, 일반적으로. 다 그 방어 기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므로써 자기를 보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굴하게 함으로써 보호한 사람, 어떤 사람은 겸손한 척하면서, 어떤 사람은 착한 척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렇게 어떤 걸 함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바운더를 치려는 그것은 다 교만이라고요. 부처가 되었을 때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모르는 줄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때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 때는 솔직히 안다고 하고 모를 때는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근데 보통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아는 것이 개념을 아는 것이지 본질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내 그 개념 지어놓고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프로가 되면 그 개념인 줄 아니까 내가 정말 모른 줄 알아요.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알아서 숙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무지한다는 걸 알아서 숙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지의 자각이죠. 소크라테스 말한. 제가 12강에서 항상 1강에 썼던 무지의 자각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불교에서 무명의 자각이잖아요. 연기법의 첫 번째죠. 12연계 첫 번째가 무명이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무명을 조건으로 되어진 망상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인지할 때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100%의 거의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무지한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공부를 해서 내 자신을 알 정도가 되면 내가 부족하다고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겸손한데? 정말 실력 있는 것 같아, 겸손한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모른 줄 안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는 것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것은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그런 겸손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로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진정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즉 그것은 무지. 불교에서는 무명. 이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알매 또 알을 더하려고 한 사람들은 사상누각입니다.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지로서 이 인생이 윤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료히 봤을 때 그때부터 수행자입니다. 그때부터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입니다. 꿈을 깨려는 사람, 자각몽, 내가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삶이 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무지된 자각이고 무명이 된 자각입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이름하여 겸손이라고 하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했을 때 그걸 중생들은 뭐라고 부르죠?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내가 누굴 애착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면 일반 중생들은 법을 아는 자는 당연한 일인데 법을 모르는 자는 희생하는 것 같거든. 그걸 사랑이라고 저 사람은 사랑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찬탄하죠. 사랑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법을 아는 자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일반 그렇게 하지 못한 중생 입장에서 그걸 겸손이다,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뿐이에요. 그것에 손가락에 되어지는 그 실상은 팔 정도밖에 없죠. 12처에서 대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뿐이죠. 그걸 중생들이 그걸 못한 중생들이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랑이 넘친다. 자비가 넘친다고 말할 뿐이에요. 단지 그들은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할 뿐이죠. 마땅히 조건에 조건별로.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중생이 쓰는 단어들을 개념 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중생들이 볼 때, 저분은 참 겸손한 분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모른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겸손입니다. 아는데 모른 척하는 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진짜 모르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하는 사람이고 보살이고 수행자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명료히 알아야 돼서 혼란스럽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사유를 했습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윤회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이야, 꿈꾸고 있다는 이야. 꿈을 꾸는 자가 어찌 자기가 안다라고 하겠어요. 생사윤회의 망상 때문에 흘러가면서 자기가 어찌 안다고 하겠나. 그러니까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든 중생들은. 근데 자신이 안다고 착각을 해.
착각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착각할 때 한 현상이 들뜨게 돼요. 내가 사실은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럼 평안하지가 않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평안해. 알았을 때 안다고 할 때 평안해. 근데 모르는데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해. 그러면은 한 현상이 마음이 들떠요. 모든 게 들뜹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들뜸이 일어나고. 들뜸이 끝나면 또 그 사람한테 뭐가 일어나요? 우울이 있잖아요. 우울이. 왜?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착각이었으니까. 그래서 들뜸과 우울은 같이 옵니다. 나는 사실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을 해. 그것 때문에 들뜨고 그것 때문에 우울에 빠집니다. 아는 걸 안다고 모르는 거 모른다 한 사람은 절대 정말 그럴 수만 있다라면 절대 그 사람의 들뜸 없습니다. 우울 없습니다. 무지의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들뜨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해요. 왜? 내 성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 들뜸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증상만. 증상만이라 교만인데요. 증가할 증자죠. 더할 증자, 위상자. 내가 잘났다. 내가 안다.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증상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상황이 뭐죠? 나는 이제 못났어. 내 뜻대로 안 되네.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돼. 그렇게. 증상만이 되면 오만해지는 상황이 오죠. 오만해짐. 우울 상태는 뭐냐면 하열만. 이것도 교만이에요.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 왜? 내가 무엇인가 비교를 하거든. 왜 많이냐면은 나는 따로 없거든. 나가 있다고 설정을 하고 내가 잘났다 뭐었다 하는 모든 건 다 그 교만이라고. 그 중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들떠요. 증상만, 우울. 근데 이 둘이 다 가지고 있어. 증상만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하열만이 와. 하열만이 된 사람이 어떤 상황이 오면 또 증상만이 들뜨고 증상만 때문에 들뜨는 거예요. 하열만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이고. 이게 다 따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열만이라고 하죠. 하열만. 이때는 비굴해집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하루는 오만해졌다가 하루는 비굴해졌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윤회라고 해요. 하루는 내가 다 잘났다가 하루는 내가 처음 못났다가. 왜 그런다고요? 사실은 알지 못하는 내가 뭔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할 때는 들뜨고 안다는 것이 험한 걸로 드러나버리고 또 우울해지고 계속 그것이 윤회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수행하는 자들에게 철학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일이고 이것만 되어버리면 일단은 퇴보하는 일은 없죠. 이것만 되어버리면 이것을 수다원이라고 해요. 수다원이 따로 높은 것이 아니고 이 경계를 알면 왜 더 이상 들뜨고 더 이상 가라앉지 않거든. 그래서 12강의 1강을 제가 인간과 무지 그리고 지와 불교라는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한 타임을 온통 인간과 무지라는 그 통찰을 하는데 아무도 그것이 얼마 중요한지 모르는데 지금 주요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 이 강의를 들어도 잘 안 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챈 분들이 있다라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다. 지금 지상경계의 그 겸손이라는 것이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은
하열만이든지 증상만이든 그래요. 진정한 겸손은 법을 보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한참 끌었습니다. 자, 본문 회사를 가겠습니다. 겸은 형이니 군자 유종이니라. 겸손하다는 것은 형의 시절이다. 그래서 뭔가를 활동하는 그런 시절에 겸이라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라는 거죠. 겸은 형의 시절이니 군자 유종이라. 군자는 많지. 그런. 자, 공영달이라는 분이 있어요. 공영달. 네. 6에서 7세기 인물이고요. 수나라와 당나라를 거쳐서 생존하신 유학자입니다. 시대의 유학자입니다. 이분이 주역을 주석을 달았는데 주역정의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소인은 뭘 보고 소인이라고 하는 거죠? 성인이 아닌 일반 욕심 많은 사람. 그렇죠. 소인이라는 것은 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인이에요. 네. 단말을 보지 못한 사람, 까르마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탐리치가 많은 사람. 이 사람이 겸손을 행하면 이때는 가짜 겸손이죠. 네. 방어 기제로서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곧 들통나요. 왜? 자기를 생존하려고 하는 탐욕이거든. 바로 들통납니다. 그러면 즉 불능, 능히 뭐뭐할 수 없다. 능히 장구할 수 없다. 길장자에다가 오래를 굳자죠. 오래 못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이기 때문에 그 겸손은 오래 못 갑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은 업이기 때문에 그 겸손한 척한 것 때문에 업을 받아요. 그럼 실체가 드러납니다. 탐욕과 성냄의 형태죠. 그 겸손함은. 오직 군자, 수행자죠. 군자만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을 행할 수 있다. 왜? 왜 군자는 겸손을 행할 수가 있다고요? 단지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할 뿐이에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할 뿐입니다. 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모를 뿐.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면 그게 법입니다. 수행자는 무지를 항상 자각을 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길을 찾고 방황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아니까. 공영달이라는 분도 이 부분의 주석을 그렇게 해서 소인행겸, 즉 불능장구, 육군자유 정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공자님의 단화를 보겠습니다. 단화 단전. 겸형, 겸은 형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하제이 광명하고 천도가 지도는 비이상행이니라. 도가 뭐죠? 도가? 도. 진리죠, 진리.
도는 길 도자죠. 길, 진리. 그렇습니다.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길을 법이라고 하죠. 길. 서양에서는 뭐 아르케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아르케, 네. 뭐 로고스, 뭐 그런 말로 쓰죠. 길인데 여기 천도가 있고 하늘의 도가 있고 땅의 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천도가 뭐고 땅의 도가 뭘까요? 하늘은 드러나 있죠. 땅은 밑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도가 있고 감추는 도. 그래서 보통 드러난 것은 뭐냐면은 양각. 조각할 때 양각이잖아.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도라는 것은 양각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죠.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키운 어머니의 공덕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공덕 안 드러나잖아요. 달걀이 병아리가 될 때 병아리가 태어난 건 보이지만 어미닭의 그 보살핌은 일단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미닭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그 병아리는 없죠. 그래서 친인 소연 가까운 것이 달걀이고 소연 성균연이 어미닭의 보살핌인데 두 조건이 만나지 아니하면 그 병아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탄생시킬 때 드러나는 그 단마가 천도고 그 드러난 것을 보이지 않는 모든 조건들이 지도입니다. 예전에 이런 그 인지 모델을 제가 강의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네모가 있고 이것이 A가 있고 이게 not A겠죠. 이 네모는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 그리고 A는 한 개념이고 not A는 그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나머지 not A. 그럼 바로 이 A라는 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하늘의 도입니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네. not A는 지도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지도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A라는 것이 not A 없이 A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전교 1등이 나머지 학생이 전교 1등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파란색이 빨간색이 없이 파란색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전부 다 파란색이면 따로 파란색이라 할 것이 없잖아요. 파란색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뭘까요? 동그라미는 바로 인도다. 인도. 인간의 도. 천도와 지도. 양각과 음각이 되어서 그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인도고. 진선미에서 그것이 미죠. 미. 아름다움. 하나가 드러날 때는 항상 천도와 지도가 만났을 때 무엇인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게 천지인 삼재라는 여러분들 거기 절에서 그 삼재풀이 한 적 있죠? 삼재풀이 천지. 그때 뭐 천지는 또 뭔 수재 풍재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천도가 잘못되면 천도를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천도를 행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탐욕이라 해요. 탐욕. A에 대한 탐욕이 되겠죠. 바르게 개념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고정관념. not A에 대해서 잘못 알아버리면 나를 존재할 수 있게 된 모든 조건들을 알면 모두를 다 사랑해야죠. 나를 존재하게 만든 것들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1등이라 하는 것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때 1등이 됐으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준
생명과도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사랑과 자비가 있잖아요. 그런지 알지 못하면 싸울 대상으로 보여요. 그러면 not A를 잘 알지 못하면 성냄이 일어나. 그리고 인도, 그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천도를 모르면 탐욕이 일어나고, 지도를 모르면 성립이 일어나고, 인도를 모르면 어리석음이 일어난다. 천지인 세가의 도가 탐진치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항상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을 항상 기다립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딱 떨어져가지고 뭐 바늘 틈 하나 넣을 새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이 초선정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 했죠? 5장애가 땅에 탐욕이 떨어지고, 성냄이 떨어지고, 혼침이 어리석음, 떨어지고, 도구가 떨어지고, 그리고 의심. 의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한 것 바늘 하나가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의심이 안 끝나서 초선정이 못 들어가요. 세상에 대한 통찰이 종결이 안 되면 이빠서나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유를 하는 것이 그 의심, 위치기차라는 건데 그것의 소멸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밀하게 사유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분별 망상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분별 지혜로 의심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도 해야 될 수행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망상에 망상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겠어요. 몇십 년 살 것도 아닌데 그 망상에 망상을 더하다가 한 생을 떠나면 얼마나 아까울 일인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가 아깝게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치밀하게 사유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 정도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만민이가 혼자서 얼마나 사유를 했겠어요? 그니까요. 저 더 존경스럽습니다, 스님. 아, 진짜. 존경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아, 저도 생사를 스님한테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스스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요. 저는 항상 오늘 살아있다라고 감사하고 내일 죽었을 때 오늘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절히 제가 똑똑한 사람 아니죠. 그 간절함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방어 기제로 착각하고 살지 말고 정말 단말을 보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겸형이랑은 천도가 있죠. 천도가 있고 지도가 있습니다. 천도라는 것은 하제. 천도는 하제를 하고 지도는 상행을 하죠. 그래서 천도라는 것은 개념을 짓는 거죠. 이게 A니까요. 무엇은 뭐다라 개념을 딱 짓는 거죠. 그래서 하제라는 것은 제는 제도하다 건널 제자 그러죠. 그래서 모든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망상을 제거하고 망상을 내려놓게 해서 걷는다는 거예요. 하제한다. 천도라는 것은 하는 일이 뭐냐? 하제하는 일이에요. 바른 개념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개념들이 보이면 내가 하든지 남이 하든지 그 개념들 내려놓게 하고 그 상황에서 생사를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제한다. 천도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제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지혜가 일어나죠. 지혜의 상징, 지혜는 뭘로 상징하죠? 빛으로. 광명이죠. 천도는 하제하니 광명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도는 뭐예요? not A잖아요.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걸 말하진 않지만 보살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지금 자식들한테 이거 다 한 거잖아요. 나는 안 해봤어.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해봤잖아요. 지도는 자신을 낮춥니다. 낮출 비자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춰요. 어머니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행, 어떤 존재들을 위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천도라는 것은 바르게 개념 지을 수 있도록 야단치는 일반적인 아버지의 목소리 같다면, 지도는 조용히 길러주는 어머니의 목소리 같다. 이게 천도와 지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천도는 휴영이죠. 휴영이 입겸하고 그랬습니다. 지도는 만영이 류겸하며 그랬네요.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인도는 이때는 오자죠. 미왈 오자 오영이 복겸이니라고 했네요. 이 천도라는 것은 영자 뭔 영자죠? 찰영자죠. 가득한 영자. 휴라는 것은 뭐죠? 이지로지도 그랬는데. 이지를 주자. 근데 여기에서는 제거하다 정도의 번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거하다. 가득 찬 걸 제거한다. 천도라는 것은 가득 찬 걸 제거해요. 그래서 이 겸손을 더하는 거예요. 가득 찬 게 뭐예요? 일단 뭐 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상으로. 네.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 음, 너무 넘치는 거.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좋은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많이 아는 건 좋은 일이에요. 다 알아야 다. 근데 내가 지금 사실과 맞지 않는 개념을 지었으면 그게 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이라고요. 그것이 찰영자라 가득 차. 교만, 망상심으로 가득 찼다. 교만은 망상심으로 아상인상을 뭐 상이죠. 상으로 가득 찬 것을 제거합니다. 망상을 제거합니다. 망상을 제거함으로써 겸을 더하고, 겸이 뭐라고 했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무지의 자각에서 수행자의 본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망상을 제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계속 문답했던 것들이 사람들의 망상을 제거한 것이. 그래서 잔소리 많은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별명이 있잖아요.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계속 묻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이 단지 자기 망상일 뿐이었거든. 정말 많이 안다라면 자비아산에 가득한 사람이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났다, 공격성이 있거나 방어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는 건 그냥 자기 망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계속 묻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무지의 자가 너 자신을 알라라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천도는 휴영이 이겸하고 지도는 만영. 변자죠, 변자. 변자죠, 이건. 변할 변자죠. 네. 변하다. 꽉찬 이 교만 망상심을 천도는 제거시키는 건데 지도는 드러내지 않잖아요. 감싸면서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르게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도입니다. 천도는 뭐라고요? 회초를 때리는 거예요. 지도는 감싸줌으로 해가지고 그를 깨우치게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자, 교만 망상심을 변하게 만들어서 이 무지의 자각으로 흘러가게 만들며 그런 이야기죠. 천도가 한다라면은 심리치료에서 대상을 아는 작용에서 감수하고 판단하고 반응할 때 수용할 때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했죠? 정서장애. 판단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인지장애. 반응할 때 행동장애죠. 그럼 천도는 뭐겠어요? 행동장애를 치료하는 행동치료에 속합니다. 지도는 뭐겠어요? 감싸주는 정서치료에 속해요.
그리고 인지치료는 능동적인 인지치료가 있어요. 다른 개념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자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때 지도의 인지치료는 수동이죠. 그가 생각하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는 행동치료와 능동의 인지치료, 지도는 여기 있죠. 정서치료와 수동의 인지치료, 이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자, 귀신은 중생은 중생인데 우리처럼 루파, 육체가 없어. 육체가 없이 인식작용만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귀신들은 영, 교만, 망상심이 있으면 해를 쳐요. 그리고 겸손한 무지의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줘. 신들의 작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복 받으려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아는 척하면은 해를 칩니다. 그러니까 맨 번뇌가 많지. 안 그러겠어요? 왜 귀신이 이제 교만한 사람은 귀신까지 자라가지고 해치거든. 막 들띠만 들 교만해 만들고 그런 짓거리 뭘 할 것이오. 자, 인도는 사람 사이에서는 교만 망상심이 있으면 다 미워해요. 그리고 무지작 학원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겸손하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겸은 존이광하고 비불가 유인이 군자지 종이 아니라.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지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고 그래서 빛이 납니다. 왜 모르니까 모른다 하니까. 모른다고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모르는데 아는 척한 사람은 귀한 척 하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천박한. 이게 귀신들이 막 해치지. 그리고 낮추는 거죠. 낮추는데 어떤 누구도 그의 위치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유자죠. 무지의 자각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겨? 아는 척 한 사람을 이기는 거지.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고. 안 그러겠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는 걸 안다고 모르는 하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자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지닐 수 있는, 수행자가 할 수 있는 무지의 자각을 한 사람만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무지의 자각을 못한 사람은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들통이 나. 들통이 나요. 이게 추하니까. 자, 상점 보겠습니다. 지중유산이 땅 가운데 산이 있으니 상쾌가 지고 밑에가 칠간 산이죠. 이걸 겸이라고 하는 것이 군자가 그것으로서 이 부자가 덜 부자죠. 덜다. 드러내다. 뭐랄까 드러내다. 드러내다. 많은 것을 덜고 과자는 그 적을 과자죠. 과문에서 들은 걸 적어서 할 때 과자 쓰죠. 적다. 그래서 많은 것을 덜어내고 적은 것을 더해주고. 그 많은 게 뭘까요? 바로 망상이죠. 망상이 많잖아요. 모르면서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더한다는 거죠. 수행자는 내가 안다고 모르는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 덜어요. 그리고 적은 것은 무지의 자각은 적잖아요. 그건 적은 것은 더한다. 그래서 무지 자각을 성숙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칙물평신이라.
칭자가 무슨 칭자예요? 저울칭자. 저울칭. 네. 저울칭. 그래서 저울칭 가늠하다. 그러면은 사물이 뭐예요? 사물. 뭘 보고 사물이라고 해요? 관념, 개념. 개념인데 그 개념의 형태인데 그것이 물질과 진서. 정신들이죠. 나마 루빠입니다. 물질과 정신들. 그것을 또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물질과 정신을 오온이라고 하죠. 네. 색을 루빠, 수상형식을 나마, 물질과 정신, 오온이라고 하죠. 오온을 저울질한다. 오온을 관찰한다는 말이죠. 맞나요? 네. 오온을 관찰해서. 그러면 관찰은 조견이면 반야신경 조견 오온이네요. 네. 칭물이라는 것이 그 육아에서 또 그 경물치지라고 하죠. 양명학에서 사물을 격궁구해서 지에 이른다. 경물, 조견, 오온, 온. 칭물. 이게 바로 철학하는 거죠. 철학하는 거. 그래서 평신이라 공평하게 베푼다. 공평히 베푸는 것이 뭐예요? 평정심을 갖는 건가요? 잘 관찰해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죠. 평등하게 베푸는 것이. 사물을 잘 관찰해서 평등하게, 공평하게, 바르게 베푼다는, 바르게 뭔가를 베푼다는 것이 사물을 보고, 조건을 보고 조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평등하게 베푸는 거죠. 그러면 칭물이라는 건 조견오원이고 평시라는 것이 정어와 정업이네요. 맞나요? 맞나요? 진짜 막 너무 품격이 달라가지고 스님 제가 이거 예습한 품가 스님의 이거 뭐 세드해 주신 품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냥 널뛰기라도 이렇게 널뛰기. 그래요. 아니, 제가 예습을 한 건요, 스님. 네네. 뭐라고 했냐면 칭물 평시에서 만물 모든 사건들을 잘 저울질해가지고 공평하게 다 이렇게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 거기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제 말한 거 똑같은 말인데 그 본질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 그 말이 그러니까요. 맞긴 맞는데 본질 자체는 경물치지, 조견오온 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격이 다르니까 제가 지금 막 이해는 하지만 스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저는 이 땅바닥에서 기어가고 지금 걸음 누워 있는. 거기 이제 보살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보답하려면은 결석 안 하면 돼요. 끝날 때는 결석만 하지 뭐 찬탄할 필요도 없어. 아니 저도 결석을 안 하고 싶은데 결석을 해야 되겠네요. 너무 아니 거기 반장님은 이 반장님 죽비만 한 번도 안 놓치면은 그 감탄하는 것에 보답을 다 하는 것이니까. 예, 결석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제가 제 머리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식물 평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자로 기록할 수 있을 정도면은 수준이 완성되지 않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다고요. 사유를 안 해봐서 불교가 어떻네, 주역이 어떻네 그러지 법을 본 사람, 도를 본 사람들은 다 그 말을 하잖아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 바르게 말하, 그것 빼놓고 뭐가 있겠어요? 경물치지가 그것 빼놓고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평범한 것이잖아요. 자, 이제 초요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륙은 겸경군자이니 용섭대천이라도 길리니라 그랬습니다. 겸겸, 겸손하고도 겸손한 이렇게 육효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음효죠.
겸손하고 겸손한 뭘 보고 겸손하게 한다고요? 모르는 걸 아는 거라고. 그게 겸손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한 척 하는 것은 너무 추하고 너무 속 보이는 거죠. 착한 사람 컴플렉스 너무너무 냄새나는 일이죠. 얼마나 생존하고 싶었으면 겸손하고 겸손한 척 할까. 근데 여기에서는 정말 내가 모른다는 걸 뼈저리게 하는 거예요. 무지자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겸경군자입니다. 겸경군자이니 대천을 어떤 일을 용서 건너더라도 길하니라. 이미 내가 무지한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활 겸경군자라는 것은 비자목이 아니라 낮추어서 낮춘다는 것은 왜 낮추죠? 모르니까 낮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목 목이 그 길을목, 칠목, 목장할 때 목이죠. 예, 모구, 보조 진행국사 그 법포가 뭐죠? 모구, 모구자라고 해요. 거기 모구다. 예, 우리 회장님은 해탈자, 달자. 해탈자 그리고 우리 보조 진행국사 모구자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기른다. 자목. 무슨 이야기냐면은 목자인데요. 기른다는 건데 기를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무지를 자각을 했기 때문에 무지를 자각을 안 된 상태에서는 기를 수가 없어요. 이건 기르겠다. 업은 기르겠다. 그래서 비라는 것은 무지의 자각이 돼야만이 목을 해요. 수행을 해요.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오온연기 사제에 대한 다른 이해도 없이 무지의 자각도 없이 뭔가를 돈 벌듯이 학벌 얻듯이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을수록 수행자들이 추해지는 거예요. 공부한 척하거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지의 자각이 한 사람만이 바로 자목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점괘가 나왔다면 이때는 진퇴에 대해서 지산 겸괘는 6효 전체가 다 진입니다. 진. 64쾌 가운데 6쾌 자체가 다 기란쾌는 지산 겸괘. 지상겸계라. 무지의 자각을 하면 어디를 가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한다면 겸허하게 진행하세요 정도로 이 점괘가 나오면 조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겸허하게 진행하세요. 자, 6위를 보겠습니다. 6위는 이거죠? 명겸이니 명자가 명이죠? 일명, 드러날 명. 울명 그런 거죠. 그래서 명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지의 자각을 하니까 무지의 자각을 한 것이 뭐뭐한 체험 정말 내가 무지한 줄 알아. 그것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명료히 아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야, 좀 거룩하다. 무지의 자각을 하네? 근데 자기들이 안 되거든? 근데 그 경계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 거룩한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는 단지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고 있어. 근데 중생들은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거룩한 거야. 그래서 명경, 그것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명료의 아닙니다. 겸이. 그게 명경입니다. 명경하니 5년 이정에서 끝까지 길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명경정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득이나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속 깊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지한 줄 안다는 거예요. 무명 자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아는데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랑 같이 이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화를 내고 막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들통이 나니까. 뭐뭐 하는 척 하면 자기는 다른 데서 참 빛나고 뭐뭐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고 있으면은 그 속내를 드러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그를 사랑해 주는 건데, 근데 그들은 다른 데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데 여기 오면 속내를 막 들추니까 그게 나는 사랑인데, 무한한 사랑인데 그거 신경이 나가지고 나가버려. 뭐라고 하면 나간지 아세요? 스님이 도가 났다고. 스님이 도가 났다고 나가버려. 어떡해. 나는 괜찮은데 본인들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이 시절 인연이라.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수행자들은 그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방기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그걸 소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 드러나면 부끄럽고 들춘 저 사람이 싫고 짜증나고 해서 당신 도가 나죠? 그러고 나가버려. 아, 자, 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재밌는지 아세요? 사실이니까. 다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불편함을 환희롭게 생긴 사람은 이제 비이자목이니라. 네가 부족한 줄 아니까 그때서부터 비로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자 새끼들을 절벽에 떨어뜨려 놓고 생존하는 새끼들만 데려가는 것처럼. 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영광이로소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3요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9.3은 로겸이니 군자유 정하유 길이니라. 그럽니다. 로겸, 수고를 못 자죠. 노겸이라는 것은 공로가 있는 겸손입니다. 공로. 왜 공로가 있는 겸손이냐면은 이 육효종의 양효가 딱 한 효잖아요. 예, 혼자서 양. 혼자서 뭔가를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해냈으면은 일을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일을 했는데 겸손 한척한 사람이 있을, 겸손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일을 했으면 했다고 해야지. 왜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효로 봤을 때 양은 양이니까 자기 자리에 양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러낼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아는 건 안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 모르는 거 모른다는 걸 겸손이라고. 근데 일을 했는데 왜 했다고 안 하고 안 했다고 하냐고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있는 그 자기의 그 양자리를 있는 게 그냥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내가 한 것이 그 말 있죠. 그 배우 누구예요? 숟가락 얹었다는 배우. 황정민. 황정민이가 한 이야기가 겸손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네. 시나리오 작가, 카메라 스텝, 조명 스텝, 모든 스텝들이 있고 황정민 씨도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내가 스타가 됐다고 교만하게 하는데 사실 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조건들이 있고 나는 한 조건인 걸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덕을 알기 때문에 나 혼자 잘나지 않다라고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무지 자각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것은 정말 모든 조건들이 있어서 내가 단지 있기 뿐이다 해서 감사하기도 바빠. 네. 그러고 있으면 지 잘났다고 한 사람들 볼 때 겸손하다고 그냥 하는 거야. 황정민 씨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거든. 근데 그걸 갖다 겸손 뜬 것이면 사실 아니지. 근데 네. 단지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에 얹는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만 가득하지. 그러니 어찌 내가 잘났다고 하겠냐. 그러니 겸손이라고. 내 능력이 미미한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하는 거야. 내 능력이 대단한데 미미한 것처럼 하면은 그것은 위선이지. 네. 내가 한 일이 다른 이들이 해준 것에 비해서 너무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미미한 줄 아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고. 그러니 인생 자체가 항상 감사와 봉사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헌신과. 그걸 알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래서 로경, 내가 뭔가 공이 있는 것 같으나 그 공이 다 다른 이들의 몫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노경.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끝이 있어서 길함이니라. 노경 군자는 만민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야 정말 겸손하다. 너무 아름다운데? 라고 하면서 만민이 다 그에게 복종한다고요. 따라. 그는 당연히 나의 공이 적기 때문에 적다고 그랬는데 일반 중생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 그래서 그에게 다 무릎을 꿇는다고. 아름답죠?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아,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그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오늘 공부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정견을 갖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육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사는 무분리 휘겸이니라. 휘자가 뭐 발휘하다, 뭐 휘두르다 그런 뜻이 있죠. 음, 그런 휘겸이다라는 거예요. 뭘 발휘하고 뭘 휘두르는 겸손이죠. 이제 육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그 왕의 자리죠. 네. 그리고 여기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능력 있는 신하잖아요. ang수, 예. 그러니까 이 육사가 능력 있는 사람하고도 관계를 잘하고 겸허하게 왕에게도 겸허하게 하고 이래서 희겸이니라 모든 이들에게 겸손하게 잘 처세를 한다는 거예요. 육사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적절하게 잘 겸손하게 처세를 하기 때문에 이익되지 아니함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분리희겸이라고 하는 것은 불위칙, 법칙이죠. 어떤 법도에서 어그러진다. 어그로,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지 않는다. 그렇죠. 이때는 진토에 대해서 진이겠죠. 그리고 조언을 한다라면 주위를 살피며 진행하세요. 이렇게 살피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거 안 했죠? 자, 6, 2도 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 3도 3. 초유와 똑같이 가자고요. 겸허하게 진행하세요. 그리고 3효도 진이고 조언도 1, 2, 3, 초요, 2요, 3요가 똑같이 겸허하게 진행하세요. 정도로 조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효는 주의를 살피며 진행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자, 6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 자, 6호입니다. 이제 왕의 효죠. 왕. 불부. 부자가 아니다. 부자가 아니다. 그럼으로써 기린. 이웃과 함께한다. 린자가 이웃 린자죠. 이웃이. 부자가 아니면서 이웃과 함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유한 상태가 아니면서 이웃과 함께한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 조건이 딱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군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음이잖아요. 지금 약간 나약한 상태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도를 누가 해요? 지금 구삼이 하잖아요. 네. 구삼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군왕이 군왕의 자리지만 뭔가 다 갖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갖춰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갖춰지지 않는 것을 갖추게 되려고 침략하다, 정벌하다, 침벌함을 사용함이 이루어서 그렇게 하면 이롭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침벌. 이때 침벌. 지상 겸견대, 겸손한데 겸손한 사람이 침벌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의 족함을 바란다. 어려워요. 뭐냐면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 말을 잘못. 뭐냐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지금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혹은 잘못된 행동을 해. 그럼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 잘못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자라라고 훈육하잖아요. 훈육에는 엄마의 사랑이 항상 있으니까 거기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교만한 상태에서 그 훈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벌하여 이익되지 아니함이 없다. 이용 정벌을 사용하면 이롭다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것. 복종이죠. 복종하지 않는 걸 정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구호라는 것은 이 겸손인데요. 내가 모르는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무지도 알거든요. 당신이 하는 것은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알아. 당신이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행동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지의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수렁 속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아. 알기 때문에 무지의작을 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침벌이에요. 여기서 말한 침벌.
상대방의 무지를 건져주는 거예요. 정불복. 정불복.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지하고 있는데 무지하지 않다라고 교만 떨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들에게 잔소리를 해서라도 무지한 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불행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지의 자각이라니까요. 네. 내가 무지 자각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무지 자각하는 거잖아요. 그도 뭔가 상이 많이 있으면 미운 게 아니고 그가 고통스러워 갈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을 제거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겸손이라는 개념은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걸 겸손이라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모르는데 아는 척 하거든. 그러면은 모르는 상태라고 알려줘야지. 그게 침벌이라고. 아이가 철없는 행동을 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네가 고통스럽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엄마가 할 도리잖아요. 그게 침벌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침벌이라고. 그게 겸손이잖아요. 겸손이죠. 교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겸손을 갖춘 자가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이 계속 뭘 물어봐서 무지의 자각을 알리고 사람들 신경을 거스린 것처럼 했지만 그것이 겸손이라고. 겸손. 무지의 자각을 맺히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게 바로 6.5의 겸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진입니다. 나아갈 과감하게 해야죠. 훈육할 때. 과감하게 진행하세요. 자, 상육을 보겠습니다. 자, 상육, 명경이. 이것도 명경 뭐라 그랬어요? 겸손이 울려 퍼지는. 진정한 겸손이 드러나는 거라겠죠. 진정한 겸손이 드러나. 진정한 겸손이 드러남이라고 했어요. 남인이 이용 행사예요. 이 사는 뭐죠? 스승사인데 앞에서 봤죠? 군대, 군사를 이야기해요. 군사를 일으킨다. 군사를 동원한다. 행사한다. 군사를 동원함을 사용하는 것이 이로우며 그래서 어떤 읍과 국을 정벌할지니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5와 마찬가지죠. 훈육해야 되는. 일단 6.5는 조금 더 개인이 읍국이니까 조금 더 범주가 더 커졌죠. 정벌해야 되는. 무지한 자들을 정벌을 해가지고 깨우쳐 줘야죠. 그게 겸손이라고요. 무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 자, 명겸이라는 것은 지미득. 명겸이라는 것은 이제 명겸이나 이 정도. 명겸이나 아직까지 그 상황이 다 해결이 안 됐어. 해결이 안 돼서 뜻이 아직 얻어지지 않는 그런 때니까 훈육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죠. 때니 가용 행사요. 군대를 동원함을 사용함이 가하여 정읍국을 정벌을 하는 것입니다. 훈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나약하게 내내 하고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걸 주역에서 말하고 있죠. 완벽하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겸손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무지의 자각.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진행하세요. 이 정도로 조언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괴가 정말 큰 법문이죠. 큰 법문입니다. 음, 저도 이제 백양사에서 학장을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잔소리를 내가 잔소리를 들을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주역 접하면서 정말 큰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강의 준비하면서 큰 가르침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큰 스승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통역하는 거잖아요. 통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역이라는 큰 스승과 함께 어, 승려 생활에 어떤 정리들을 쭉 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든든하고 또 그 니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니까에도 강의하고 그리고 이 니까에도 보고 주역도 강의한다는 것이 부처님이라는 그리고 문왕과 공자라는 그 스승들을 모시고 제가 승려 생활의 어떤 대미를 이렇게 장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큰 스승들 만나서 항상 기쁘고 기쁩니다. 자, 오늘 지산겸에 대해서 한 담화 토크를 한 15분 정도 하고 9시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근데 물도 안 떠놓고 혼자 홀짝 마셨습니다. 물 한 잔 가져올 테니까 네, 스님. 자, 15분 동안 그 단막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지상겸 공부하면서 좀 그 느낀 점이나 질문이나 좀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앞산 처소로 와서 첫 준법회입니다. 아, 스님 처소가 앞산 쪽이에요? 예, 거기 앞산 그 카페 거리, 아, 그래요? 카페 거리 이쪽에 처소 중에 제가 거기 그 충원탑 옆에 그 산책로를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산책로 좋죠, 앞산 쪽에.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기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충원탑 옆에 산책로. 너무너무 저기 산책로가 좋죠. 거기 소나무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벌식할 때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오늘 이제 그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바꾸니까 뭐가 그 호환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그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자칠판을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갖다 해결하느라고 이제 좀 그 전문가 스님이 계셔서 그분이 오셔서 한 5시간을 낑낑 됐어요. 5시간. 해결이 됐으니 다행이네요. 더운데. 어쨌든 이렇게 전자칠판에다 뭘 쓸 수가 있게 됐으니 너무너무 그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지상경제를 강의해야 되는데 생각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오늘 지상계 못하는데? 그 생각에. 그래요, 이게 64회가 끝나면 1년 반이 가버리잖아요. 1년 반 한 번 돌아야 다시 처음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한 개 한 개 볼 때마다 집중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겸손이라는 그 개념, 뭘 보고 겸손이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잘 인지하면 공부를 잘 한 겁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무지의 자각. 것이라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역에서 적나라하게 풀어놔 버렸잖아요. 이렇게 감사할 때 무지의 자각이라는 거.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거 모르고 하는 그것 자체가 공부의 대부분 같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모른다라고 하기 싫어하잖아요. 모르는 줄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죠. 모른다라고 말하기 싫어하죠. 내가 무시당할까 봐. 아는 척하죠. 소영 보살님 어떠세요? 모르면 모른다 하십니까? 마이크 켜고. 갑자기 훅 치시고 들으십니까? 아니 거기 갑자기 훅 치시고. 거기 몇 사람 없으니까 그 갑자기는 아니에요. 한 100명쯤 있어서 갑자기지. 저는 어. 원래 이게 뭐 별로 말수도 적고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그 겸손 아닌 겸손으로 인정을 많이 받은, 인정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로 나를 안 드러내니까. 근데 뭐 알아도 아는 척 안 하고 몰라도 물론 아는 척 안 하고 보통 가만히 있으니까 주로 듣는 쪽이거든요. 친구들도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내한테 와서 하지 제가 하는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완전히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 어떤 사건에서 내가 정말 무지하다는 그 내 내면 속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 속으로는 나는 어느 정도 요 정도는 돼. 그러고 이 정도는 알아.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내가 몰라서 그래. 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 무지가 어디서 왔느냐. 내한테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공명심, 쓸데없는 자만심. 나는 그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단단하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신 것만으로도 큰 싹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쉽게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면 안다 하고 그렇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라고 하게 되기까지가 또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모른다는 거를 알지만은 그거를 인정하면서 이제 우울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절망감, 무력감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딛고 일어서는데 또 심리적인 것도 있고, 그럼 뭐 무지를 조금 안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공부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누구한테 뭐를 안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조심스러워요. 진짜 알고 있는 머릿속으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통째로 돼야지 뭔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나이가 들고 60 이상 넘어가면은 몸도 약해지고 그런데 몸이 약해지는 만큼 정말 이게 뭐 꼭 불교 공부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거를 선택을 했지만 뭔가 어떤 정신적인 거나 이런 공부를 계속하는 거는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닌가. 그러다가 또 내가 없다는 거를 이게 머릿속으로 아니고 진짜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더 좋겠지만 아직은 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서 계속 출석 도장만 찍어요. 잠깐만 이렇게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네. 내 자성이 없다고 알아야 예, 돼. 맞습니다. 예. 내가 없다 하면은
그거 뭘 아니죠. 그거 아니죠. 예, 말을 잘못했어요. 어, 조건생 되었다. 이게 그 미미한 부분인데요. 그게 아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내가 진짜 무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단단한 자만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한 2, 3년 걸렸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 그 정도 말씀하신 것이 저한테 잔소리 엄청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잔소리 많이 감사합니다.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소양보살님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다가 마민스님 만나가 매일 잔소리 듣고 우리 그 법연지 보살님 거의 근무하시라고 지금 표현할 텐데 어떻게 이제 본인 생각엔 다른 분들처럼 내가 모를 때 모른다고 쉽게 말씀하세요? 어떠십니까? 그것도 뭐 전공하고 그냥 일상적인 거 하고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뭐 일상적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거는 모른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전공에 대해서는 그렇, 모른다고 하기가 좀 그렇던데요. 그렇구나. 네. 그래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 좀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저는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거기 배우고 싶었거든. 누구한테든지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경우는 거의 저는 본능적으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간편하게 산 것 같아. 신간편하게 산 것 같아. 그래서 그 승가에서도 같이 논쟁을 할 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자빠지는데, 막 화가 나 자빠지는데, 저는 아무 타격이 없어. 이길 생각이 없으니까. 이기려고 하면은 타격이 있을 텐데, 내가 잘난 체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길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승가에서 그 논쟁을 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기 꼭 또 겸손하지 않는 것 같네. 자, 거기 우리 지휘자 보사님 어떠십니까? 네. 거기 이제 모르는 것을 쉽게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아직도 뭐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네, 정말 노력해야지까지 오는 동안도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맨날 울고, 네, 거기 저한테 여러 번 울었어. 울고 모르는 걸 갖다 정말 네, 촌스러워서. 스님 도가 났다고 하면서 뛰쳐나갈 뻔한 순간도 몇 번 그랬지. 있었는데요. 네, 꼭 참고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어떤 신랄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 정말 제가 너무나 탁월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때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때 나갔으면 정말 내 인생 어떡할 뻔했나. 진짜 그렇게 또 밖에 나가서 절대 나는 막 모르는 거 티내지 않고, 예, 어떤 막 겸손한 척, 예, 방어 기제로 이렇게, 예,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남들보다 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 우월감을 이렇게 막 간직한 채, 그러고 정말 신간 안 편하게 들뜸과 우울을 그럼, 큰 폭으로 오가며 살고 있었거든요. 진짜. 그럼요. 네. 그래요. 편해졌고, 네, 정말 감사. 옆에 그런 거 보이니까 제가 딱 들추니까 그걸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님 보고 났다 그러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제가 잔소리를 해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그걸 확실히 공부했다라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그걸 알려주는 것이 겸손이라면서요. 침벌하는 것이. 그것이 또 수행입니다. 그래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본인도 수행하고 다른 분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시라고. 음. 거기 인사하려는데 법연지 보살님 뭐 거기 갑자기 카메라 끄셨네. 이제 인사해야죠. 그 보살님 인사하고 이제 끝내야지. 보살님 나가셔 버렸구나. 자 저기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께 1배 올리겠습니다. 삼복께 3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